자, 고객님이 보험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고객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객님 평소에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죠. 1년에 60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보험료를 냅니다. 내고 사고가 나면 지금처럼 정비공장에 차를 맡기고 수리가 끝나면 차만 찾아가고 수리비는 정비공장에서 보험회사에 받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 고객님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수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봤을 때 100만 원 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 100만 원을 청구를 하면요, 이 인간들이 6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진짜로. 그러면 60만 원 받고 100만 원치 수리를 못 하겠죠. 60만 원 받았으니 우리는 50만 원만 50만 원어치만 고객님 차를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리 그렇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고객님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도 물론 피해를 보죠. 정비공장도. 그러나 더 큰 피해는 고객님들이 보는 거예요. 차가 수리가 완료되지를 않습니다. 고객님이 미처 보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은 수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정비업체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정비공장은 많이 받으려잖아요. 뭐 손이 적어 못 받습니까? 지갑이 뭐 없었어도 뭐 많이 받으려 할 것이고. 공장은, 자, 고객님은 정비공장도 못 믿고 보험회사도 못 믿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제 말이 다 뭐 거짓말이 없는지 사기가 없는지 고객님 모르시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정비공장은 많이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고 보험회사는 적게 주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툼이 생기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정부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미리 예전부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어떻게? 많이 받으려는 정비업체도 수리비를 결정하지 말고 적게 주려는 보험회사도 수리비를 결정하지 마라. 고객님이 직접 해라. 근데 기술과 지식이 없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고객님 차 상태를 보여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리비를 결정을 하고 고객님은 정비업체에 차를 찾을 때 결제를 하고 그 결제했는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넣으면 7일 안에 보험회사가 고객님한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과 절차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정비업체는 200만 원을 받고 싶어. 근데 200만 원 못 받죠. 왜? 이 사람이 100만 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고객님 100만 원 결제만 하면 돼요. 그럼 영수증을 여기 딱 넣어. 보험회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60만 원만 주고 싶어요. 왜?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100만 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보험회사는 1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법과 원칙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요거는 고객님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고객님한테 줬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란 것이고 거기 27조에 보면 피보험자, 즉 고객님이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이 세 가지 서류만 주세요. 이 세 가지 서류가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7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7일이 넘으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주겠다라고 고객님과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삼성 건데 고객님 다른 보험사 청구서도 다 있습니다. 요게 1번 서류가 되겠죠. 보험금 청구서. 그 다음에 2번 서류는 고객님이 손해사정서 선임을 하시면 손해사정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게 2번 서류가 되고 고객님이 이 공장에 출고할 때 결제를 하시면 영수증이 발생을 하겠죠. 그 서류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것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내용입니다. 고객님, 자, 잘 들으십시오. 고객님 차는 수리를 이렇게 하기로 하고 보험 계약을 하신 거예요. 보험회사랑. 수리를 어떻게? 피보험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가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고객님 차가 예를 들어서 10번이 사고가 나든 100번이 사고가 나든 1000번이 사고가 나든 사고 나기 전 상태로 원상 회복, 즉 계약 조건에 맞도록 그 원칙이 지켜진다면 고객님 차는 항상 신차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상회복 사고 나기 전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내가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낸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100번 사고가 나면 차가 걸레가 됩니다. 쓰레기가 돼요. 정비공장에서 원상회복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왜 안 시켰을까? 기술이 없어서? 아니죠. 기술 충분히 있습니다. 정비공장에서. 여기서 돈이 제대로 된 수리비를 안 주니까 정비공장에서 원상회복을 못 시킨 게 아니고 안 시킨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는 차값 자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맞죠? 중고차 살 때 사고 이력이 있는 차값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이렇게 수리가 안 됐다는 거죠. 떨어진 거 샀잖아. 원상회복이 되면 신차 상태로 다시 원상회복이 됐는 차는 사고 이력이 있어도 차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논리입니다. 그죠? 경락손해라는 금을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경락손해가 뭡니까? 사고 났으니까 차값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상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게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보험업법은 고객님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손해사정사. 법에서 손해사정사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권한을 주겠다라고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권한?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조사 결정하는 권한을 이 손해사정사한테 준 겁니다. 보험금 수리비를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보험업법.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수리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자기들도 손해사정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서서 보험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조사 결정하고, 다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험계약자 고객님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고객님이 선임한 고용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편을 들 이유도 없죠. 더 줘도 자기 돈이 아니고 남아도 지 돈이 아니에요. 고객님 차가 정당하게 원상 회복되는 조건에 필요 타당한 수리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고객님이 선임했기 때문에. 근데 보험회사 선임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보험회사가 1조에 순수익이 3조가 넘어갑니다. 자동차 보험 한 가지로. 그게 보험회사입니다. 고객님 운전 오래 하셨잖아요. 옛날에 자기 부담금 5만 원이었죠. 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20에서 50만 원이 됐어요. 50만 원으로 치면 10배가 올라갔습니다. 10배가. 국민 세금도 10배가 올라가면요. 폭동이 일어나야 돼요. 폭동이. 근데 보험회사는 그걸 10배를 올리고도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10배가 올라갔으면 보험료는 내려와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고객님이 내는 보험료는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계속 올라갔지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보험회사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이 난 거야 지금. 금융감독원 뭐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금융감독원에서 우리한테 보내줬는 공문입니다. 공문. 절대 조작이나 위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비업자와 보험회사 간에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와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원칙이 뭐냐면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고객님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야 되고, 정비업체는 고객님한테 수리비를 수령해라 라고 금융감독원이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은 상급기관이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보험금 수령자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업체는 보험금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비업체는 보험금 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이 안 지켜지니까 가벌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정비업체가. 그러니 수리한다고 수리해라라고 시키는 부분만 하고 이건 하지마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간다? 고객님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해보면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간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비업체는 사고차주에 대해 수리비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 정비업체의 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권리 아무것도 없고, 어떤 권리? 고객님 차 고쳐줬으니까 수리비 주세요.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예를 들어 100만 원 달라. 보험회사 60만 원 줍니다. 40만 원 더 달라. 소송합니다. 집니다. 법률 관계가 없는데 당사자가 아닌데 돈을 달라 하니 자기도 주고 싶은 대로 줘도 소송해도 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권리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요것을 이해하시고
고객님이 출고하실 때 결제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받겠다라고 하시면 고객님 차에 적용되는 수리 방법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16가지 공정을 거쳐서 고객님이 보지 못하는 이런 커버를 뜯어내면 우리가 판금 과정에서 용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흠집들이 생깁니다. 근데 커버가 덮여있으면 고객님 모르죠. 이거 3년 4년 지나야 이렇게 녹슬어서 구멍이 뻥 생깁니다. 알지 그거는? 저차 살 때 봤지? 거칠거칠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고객님이 결제를 하시면 우리는 이 16가지 공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커버를 뜯어내고 유리기아를 빼고 뿌리고 바르고 붙이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고객님이 수리했는 부분에 대해서 폐차할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품질 보증, 폐차할 때까지 수리 범위에 대해서 책임을 품질 보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 직접 결제를 하셨죠. 하셨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 다 가능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비 처리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님 결제하신 금액은 한 달 후에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7일 이내에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고객님이 할부를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일시불로 들어옵니다. 고객님 피해보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청구 서류 여기서 팩스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결제를 못하겠다, 나는 불편하고 귀찮아, 그러면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주는 25,000원 그 돈을 받고 고객님 차는 이렇게 수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거 모르죠. 고객님 몰라요. 수리 안 합니다. 왜? 돈 안 주는데. 그래서 이게 2년 3년이 지나면 부식이 발생해서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수리하면 우리가 하자보증 6개월을 해드려요. 6개월 안에는 문제 안 생깁니다. 2년 지나면 이렇게 돼요. 고객님 모르죠. 이거 우리 수리해도 보험에서 돈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압니까? 야, 그거 수리 왜 했어? 고객 모르는데 하자보증 6개월하고 출고시키면 끝나는데 누구 허락받고 수리했어? 수리해도 돈 안 주는데 정비업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객님 결제하기 싫다 그러면 우리 보험회사 25,000원 받아도 돼요. 그리고 고객님 차 수리 이렇게 해드려도 됩니다. 우리 먹고 삽니다. 모든 피해는 고객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해 다 되셨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리 어떻게 해드릴까요?